제1부 저녁 식사의 균열. 서울 외곽 군사보호구역 근처에 위치한 낡은 식당. 간판은 빛바래고 창문은 김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내부에는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오래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된장찌개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날 저녁, 식당 한쪽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가 단단한 분위기를 풍기는 3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군복 대신 깔끔한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세, 말투, 그리고 무심한 눈빛에서는 오랜 훈련이 묻어났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최윤정 소장이 있었다. 전장에서 수없이 생사를 넘나든 경험을 가진 인물로 부대 내에서는 카리스마와 신뢰를 동시에 가진 존재였다. 그녀는 이날 2명의 부하인 김혜진 중사, 박나영 하사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오늘은 내가 쏠게. 마음껏 먹어. 짧지만 단호한 말투. 그러나 그 속엔 부하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3사람 앞에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이 정갈하게 차려졌다. 피로에 젖은 부하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평온한 저녁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식당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진한 술 냄새와 함께 5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운동복에 금목걸이, 문신, 술 기운이 잔뜩 오른 얼굴. 그들 중 한 명은 이 일대에서 악명 높은 폭력 조직 중간 보스, 남기태였다. 그는 식당 안을 훑어보던 중 윤정 일행을 발견하고는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가씨들, 이런 데서 혼자 먹기 심심하지 않아?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다. 그러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오만이 섞여 있었고 그의 시선은 불쾌할 정도로 집요했다. 윤정은 대꾸하지 않고 식사에 집중했고 2 부하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왜 이렇게 무뚝뚝해? 내가 술 한잔 사주겠다는데. 그 순간 남기태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돌아 윤정의 옆으로 다가오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정적.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추고 주방에서 일하던 주인도 고개를 들었다. 식당 전체가 마치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윤정은 천천히 시선을 내리더니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썬백 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확고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남기태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뭐야, 군인인 척 하기는? 겁 좀 줘볼까? 그는 다시 손을 뻗으려 했다. 하짐 다의 뻔에는 허벅지가 아닌 어깨를 향했다. 그 순간 태그! 윤정은 젓가락으로 그의 손등을 정확히 눌러 제지했다. 찰나의 정숙 후 그녀는 다시 말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넘어가지 마세요. 남기태는 눈살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다.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성격 세네. 우리랑 한잔 안 해? 윤정은 부하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하사는 계산대로 가서 돈을 내려놓았고 김 중사는 식당 문을 열었다. 자리를 옮기시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기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자리에서 다투는 건 원치 않아요. 그러고는 먼저 식당 나섰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박하사와 김 중사는 뒤따랐다. 3사람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 밤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제2부 골목의 응징.
식당 문이 닫히는 순간 조용했던 밤 공기가 다시 무게를 얻었다. 최윤정은 식당을 나서며 뒤도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박나영 하사와 김혜진 중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랐다. 조폭 무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키득거리며 그들을 따라 나섰다. 아씨, 쟤네 진짜 싸가지 없네. 형님, 그냥 보내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남기태는 혀를 차며 웃었다. 그래, 적당히 겁은 줘야지. 부대 후문 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 이곳은 늦은 밤이면 사람 하나 찾기 힘든 외진 곳이었다. 윤정은 일부러 이곳으로 향했다. 어둡고 조용한 이 길은 군에서 훈련 장소로도 가끔 사용되곤 했지만 오늘은 또 다른 전장이 되려 하고 있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윤정이 멈춰서며 말했다. 조폭 5은 그녀와 부하 2를 둘러싸듯 거리를 좁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계심보다는 오만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해보자고. 남기태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윤정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나무로 된 전봇대, 녹슨 철문, 좁은 벽 틈, 익숙한 구조.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동선이 그려지고 있었다. 김중사, 박하사. 네? 2 사람은 군인 특유의 반응으로 즉각 대답했다. 나는 넷, 너희는 하나씩 7초 안에 끝낸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정은 먼저 움직였다. 운동화 바닥이 바닥을 스치며 회전했고 그녀의 팔꿈치는 가장 앞에 있던 남자의 턱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페어그. 크곡. 그가 바닥에 구르는 사이 뒤쪽에서 박나영 하사의 발차기가 다른 한 명의 무릎을 꺾었다. 김혜진 중사는 정통으로 복부를 가격했고 남자는 헛구역질하며 주저앉았다. 윤정은 허리에 찼던 접이식 곤봉을 꺼내 들었다. 곤봉은 손 안에서 정확하게 펼쳐졌고 그녀는 남기태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쯤에서 멈추시죠. 남기태는 그제야 위기를 느낀 듯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다. 곤봉이 그의 손목을 향해 정확히 날아들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7초. 정확히 7초 만에 5명의 조폭이 모두 땅바닥에 쓰러졌다. 윤정은 숨소리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고 말 한마디 없이 곤봉을 접어 옆구리에 꽂았다. 사람이 사람을 쉽게 보면 안 돼. 특히 군인을. 그녀의 말은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울렸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근처 가게 주인이었다. 상황을 목격한 그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여기 사람들 다쳤어요. 칼 같은 거 쓴 건 아니고 그냥 무서워요. 윤정은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다. 정당 방위입니다. 경찰이 오면은 모든 걸 설명하죠. 그리고 조용히 하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 완료. 복귀한다. 그들은 어둠을 뚫고 말없이 부대로 발걸음을 돌렸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은 마치 전장에서의 실전처럼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 누구도 그날 밤 그 골목에서 일어난 일을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제3부 공권역 앞에서 새벽 1시 14분 서울 외곽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왔다. 사람이 다쳤어요. 조폭들이 쓰러져 있고 여자들이 무서워요. 신고를 받은 경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부대 인근 골목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은 예상치 못한 광경 앞에 말을 잇지 못했다. 좁은 골목, 전봇대 밑에는 5명의 남자가 땅에 널브러져 있었다.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상태는 참담했다. 손목을 감싸쥐고 신음하는 자, 뺨이 부어오른 자, 정신을 잃은 듯한 자. 그 앞에는 조용히 서 있는 3명의 여성, 모두 단정한 복장,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 중심에는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 서 있었다. 바로 최윤정 소장이었다. 현장 보존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군번줄이 달린 신분증을 내밀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35 보병사단장 최윤정입니다. 정당 방위 상황이며 관련 사항은 군법무실과 협조해 처리하겠습니다. 젊은 순경 하나가 당황하며 눈을 굴렸다. 사단장님이요? 경위는 바로 무정의를 잡고 상부에 보고를 시작했다. 현장 도착, 상황 특이, 가해자 추정 인원 다수 기절 상태, 대응자, 현역 사단장입니다. 한편 박나영 하사는 인근 건물 주인과 함께 피해 경위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들은 식당에서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사단장님께 위협을 가했습니다. 우리 셋은 회피했지만 따라붙어 위협이 가해졌고 그에 따른 자위 대응입니다. 경찰관은 현장 확인을 마친 뒤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병원 이송이 필요하신 분은? 윤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 쪽은 다친 사람 없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귀 경찰 측에서 맡아주세요. 현장은 순식간에 분주해졌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쓰러진 조폭들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일부는 깨어나자마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밤 경찰은 기록상 정당 방위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군 법무실과 협의해 군 측은 최소한의 자위 대응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일은 조용히 끝나지 않았다. 몇몇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에 목격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자 군인이 조폭 5을 혼자 제압했다고? 실화냐? 목격자인데 진짜 영화처럼 끝났음. 무섭다. 똑보. 윤정은 이러한 반응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감탄이 아니라 부하들의 안정과 진실한 질서였다. 파출소를 빠져나오며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직은 검은색이 남아있는 새벽 하늘. 그러나 곧 아침이 올 것이다. 복귀하죠. 그녀는 짧게 말하고 채올랐다. 김혜진 중사가 핸들을 잡고 박나영 하사가 조수석에 앉았다. 차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정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묵직한 신뢰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는 고요함이었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이제 이 일은 끝났다. 그러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제4부 침묵 뒤의 결심. 동이틀 무렵 군부대 정문을 지나 들어오는 차량 한 대. 전날의 긴장감이 무색할 만큼 안개 낀 아침은 조용했고 변경은 아직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차가 멈추자 김혜진 중사와 박나영 하사는 조용히 인사하며 먼저 내렸다. 윤정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닫히지 않은 어떤 생각의 문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유리는 옳았는가? 명백한 정당 방위였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낯선 울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부대 내부로 걸어 들어갔다. 누구보다 익숙한 길이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묵직했다. 관사로 향하던 중 길가에 정리된 훈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젖은 구두끈, 먼지 묻은 탄띠, 그리고 어제의 피로가 아직 벗어나지 못한 흔적들. 관사에 도착한 그녀는 외투를 벗고 책상 위에 군번줄과 사단장 명패를 내려놓았다. 커튼을 젖히자 여명빛이 방 안가득 들어왔고 창밖에선 깨어나는 병사들의 동작이 하나둘 보였다. 그녀는 커피포트를 켜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번엔 내가 막았지만 다음은 누구일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나영 하사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 아직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이지. 하지만 사단장님은 나도 똑같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단지 더 오래 겪었고 그만큼 익숙해졌을 뿐이야. 잠시의 침묵. 박하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다.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어제의 밤을 견디게 만든 이유였는지도 몰랐다. 며칠 뒤 공식 보고서가 국방부에 제출되었다. 사건은 규정상 내부 문서로만 남게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소규모 불상사로 정리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드러나는 진실보다 조용히 사라지는 진심에 덜 민감하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끝까지 묵묵히 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그날 이후 부대 내에서 사단장을 대하는 눈빛은 조금 달라졌다. 존경심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더 깊어졌다. 부하들은 그녀를 단지 명령을 내리는 상관이 아니라 함께 걷는 어른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침 점호를 앞두고 윤정은 전투복을 차려입었다. 단단히 묶은 머리, 반듯한 옷깃. 거울 속 그녀는 어제보다 더 단호했고 오늘도 군인이었다. 점호장에 들어서자 병사들의 자세가 달라졌다. 모두가 기립해 그녀를 바라봤고 그 눈빛 속에는 말없는 신뢰가 고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가 단상 위에 섰다. 지난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내가 설명하지 않겠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기억해라.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때론 내 이름조차 지워지는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요구한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병사들을 둘러봤다. 우리는 군인이다. 정의와 책임, 그리고 절제의 이름으로 서 있는 존재다. 정적, 그리고 곧 바닥을 울리는 구령. 긍성. 그 목소리 하나로 아침이 시작되었다.